네, 저는 한 15년 넘게 20편 정도의 드라마를 기획하고 만들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송진선이라고 합니다. 이츠마인이라는 웹툰이에요. 이츠마인의 웹툰을 제가 전 회사에서부터 계속 개발하고 싶었는데 완성은 되지 못했어요. 왜냐면 모든 작품을 처음부터 기획해서 빨리 한 2, 3년 안에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한 5년, 6년 시간이 걸리거든요. 제가 그 전작인 돌풍도 그랬어요. 되게 오래 걸리는 시간들이, 그 인내의 시간들을 버텨야 되는 게 프로듀서인데 했던 그 작품을 원작 그대로보다는 훨씬 더 세계관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 캐릭터들을 조금 더 새롭게 만들어서 그거를 피칭 덱으로 제가 만들었고 그것들을 해외에 보냈을 때 원작도 너무 매력적인데 이 추가된 세 개의 이야기들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합쳐진 이야기로 지금 미국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티칭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돌풍이라는 작품을 한 5년 넘게 만들다 보니까 한 번도 이 주말을 제대로 보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3번, 4번 계속 회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 작가와 5년을 넘게 보내는 시간 동안 엄청 많은 신뢰와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단순하게 한 작품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그거에 대한 신뢰와 비전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2년 전인가 한 2년 전 3월쯤에 제안을 해주셨어요. 회사 이름은 하지로 하면 어떠냐. 하지가 아마 여름 중에 굉장히 가장 해가 높게 또 오래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좀 밝고 좀 좋은 영향력이 있는 드라마를 우리가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하지란 이름을 주시면서 회사가 자연스럽게 만들게 됐죠. 그리고 회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강한 두 사람이 만나서 좀 다양한 협업, 또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다른 회사의 IP지만 이걸 좀 웰메이드 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한 크리에이터라든지 그 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하고도 마찬가지고. 많이 변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본질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복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는 결국은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그 안에 캐릭터가 살아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르물이 빠르고 재밌잖아요. 굉장히 미스테리함도 좋아하지만 그것들을 수십 번 반복해서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많이 변하고 또 나의 삶이 다른 삶과 비교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는 게 그게 트렌드이냐고 할 수 없지만 점점 더 그런 대중들이 그런 좋은 컨텐츠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또 캐릭터의 삶이 결국 나와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되는 이야기들을 점점 좋아하게 되고 근데 그건 본질이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좋아하게 되는 것과 변하지 않아서 그게 계속되는 트렌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좋은 컨텐츠는 결국은 한 인간의 딜레마, 그러니까 즉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그리는 게 하나의 그 이야기잖아요. 스토리라는 것이 그냥 사건만 보지 않거든요. 그 사건 속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고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좋은 컨텐츠는 인물이 처한 딜레마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 딜레마가 정말 충분히 몇 회를 거듭해도 확장이 될 수 있고 이 주인공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들을 조금 경력이 쌓이면 어떠한 컨셉을 봤을 때 이거는 여기까지 이야기가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방과후 전쟁 활동 같은 만화도 한 컷 때문에 산 것 같아요. 그 원작을. 뭐 어떤 컷이냐면 한 2권인가 3권인가 보면 친구들이 그러니까 방과후 전쟁 활동은 갑작스러운 외계인 같은 큰 구체의 공격 속에 고등학생들이 펜을 놓고 총을 쥐면서 전쟁 활동에 빠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컷이 있어요. 그 컷이 아이들이 싸워야 될 구체가 해가 지는 노을에
보랏빛으로 물드는 거예요. 그걸 되게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컷이 있어요. 하일권 작가님이 감수성 터지는 컷인데 저는 그 컷을 보면서 야, 이 주인공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떤 걸 경험하고 어떻게 했을지 알고 싶어서 그 컷 때문에 원작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인공의 감정들이 어떤 상황과 감정들이 충분히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 걸 보고 싶다고 생각할 때 원작을 사는 것 같아요. 트렌드 끊임없이 보긴 하거든요. 제 일이 보는 일이어서. 그래서 뭐 그게 아주 잡스러운 것부터 되게 고급진 것까지 다 와요. 뭐 쇼츠도 보고 다 보는데 굉장히 빨리 소비되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돌아보면 그게 1분이든 30초든 그 안에 뭔가 있거든요. 사람을 건드리는 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트렌드나 변화들을 막을 수는 없죠. 계속 그렇게 될 거겠지만 그 안에 그냥 단순하게 소비성 가운데 무엇을 느끼게 하는 거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계속 뭐 그게 쇼츠든 그게 긴 드라마이든 계속 살아남아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인기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걸 계속 찾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는 제 기억에 남는 배우가 3명인데 설경구 선배님하고 박서준 배우하고 정혜인 배우 3명은 같이 작품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유들이 다 달라요. 왜냐면 정혜인 배우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장르고 어려운 프로덕션이었어요. 외국에 있는 일본 감독을 처음으로 데려와서 콜라보 했잖아요. 그래서 언어와 여러 가지 또 장르도 굉장히 로맨스나 멜로나 드라마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SF고 CG가 많이 들어가는 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정혜은 배우가 아니었으면 이게 설득이 됐을까? 그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정말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매력이 정혜은 배우한테 있었던 것 같고요. 박서준 배우는 너무 스마트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쾌한 크리에이터 같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현장에서 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작가나 감독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주기도 해서 아마 박서준 배우가 아니었으면 김비서 왜 그럴까가 되었을까. 그리고 같이 하는 박민영 배우와의 케미와 두 사람의 연기하기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배우 때문에 또 좋은 작가와 연출과 이 모든 합들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또 꽃이 또 어떻게 보면은 배우기 때문에 그 롤을 너무 잘해주는 리더 같은 크리에이터 같은 친구였고 설경구 선배님은 정말 그 연륜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려운 장르잖아요. 이 정치 폴리티컬 드라마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이지만 이것들을 정말 묵직하게 끝까지 끌고 가는 설경구 선배님이 아니었으면 이 돌풍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반면에 뭐 돌풍 같은 경우는 설경구 선배님이 해주신 분은 어떻게 판타지에 가까워요. 그렇게 정의롭고 희생하려는 사람은 없는데 그 정반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정치적인 욕망을 살아내는 또 김기애 선배님의 두 사람의 콜라보가 있어서 그 배우들을 만난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행운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에 빛처럼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어떻게 보면 저는 대본을 막 만들어야 돼서 이제 얘기를 작가랑 같이 보는 시간들이 훨씬 많고요. 왜냐면 이게 작품이 스크립 하나가 나오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뭐 며칠까지 나와서 얘기 안 되고 캐릭터에 대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들을 작가와 프로듀서와 같은 작업실에서 해야 그거를 마친 다음에 대본을 내야 캐릭터들이나 아니면 배우들의 질문들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의 포커스 할 수 있는 거를 포커스할 수 있는 감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도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환경이 바뀌거나 로케이션이 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질문이 생기거나 이러면 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본을 가장 처음부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프로듀서로서 어쨌든 연출과의 대화 그리고 어쨌든 배우와의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해서 현장도 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만 제 실제로 일들은 작가와 함께 치열하게
대본을 만들고 세계를 구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 메인 놀이였고 돌풍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